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강의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텍스트 모드와 그 다음에 바이너리 모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C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상에서 자, 이러한 문자열을 갖다가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텍스트 파일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텍스트 파일에다 저장을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텍스트 모드로 오픈된 파일에다가 저장을 할 경우에요. 자, 다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저장이 돼요. 다만 자, \n이라는 문자는 자, \r, \n으로 변환이 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따라서 실제 텍스트 파일에는 이러한 형태로 저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반대로요. 자,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러한 문자열을 자, 읽어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현한 프로그램상에서 읽어드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캐릭터형 그 문자열 저장할 수 있는 배열 선언한 다음에 읽어드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아직 우리는 읽는 방법을 모르죠. 자, 그런 내용들, 읽는 방법, 실제로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그 결과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은 상상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자, 다 그대로 읽어집니다. 다만 자, \r, \n은 자, 이렇게 \n으로 읽혀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요. 자, C 프로그램상에서의 \n은 텍스트 파일상에서는 \r, \n으로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환이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시게 될 경우에는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BC라는 문자를 갖다가 출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걸 이렇게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요, ABC, 그 다음에 \n, DEF다. 자, 이거를 갖다가 출력을 한다 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커서의 어떤 깜빡거리는 커서의 위치를 갖다가 다음 줄로 이동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출력이 돼야 정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DEF. 자,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콘솔상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죠. ABC,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첫 줄로 와서 DEF가 출력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n이 어떻게 해석이 된 겁니까? 자, 커서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여기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뭐죠? \r이죠.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줄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n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콘솔상에 출력을 할 때, 자, 콘솔 출력은 텍스트 모드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n이요. \r, \n으로 해석이 되어서 출력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출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의 출력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콘솔 입출력에서의 \n이 왜 이렇게 줄을 이동을 하는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텍스트 모드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텍스트 모드입니다. 텍스트 파일 상에서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바이너리 모드 뭐냐? 바이너리 모드는 아무런 변환이 없는 것이 바로 바이너리 모드입니다. \n은 그냥 \n으로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파일 상에서의 \n은 C 프로그램상에서도 그냥 \n으로 읽어집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바이너리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텍스트 모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텍스트 파일을 갖다가 조작할 때는 텍스트 모드로 오픈하시는 것이 좋고요. 어떠한 경우에 바이너리 모드로 개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조작이 이렇게 함부로 일어나면 안 되는 파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영상이라든가 자, 음성 같은 데이터들.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 예를 들어 \n이라는 문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영상이나 음성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데이터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멀티미디어 영상 같은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너리 모드로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트 입출력을 할 때는 텍스트 모드로 파일을 오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다시 잠깐 좀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파일 개방 모드에서의 파일 접근 모드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 거냐? 아니면 뭐 쓰기 위해서 혹은 추가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입출력 모드, 읽고 쓰고 추가를 하긴 하는데 그것을 텍스트 모드로 할 거냐 아니면 바이너리 모드로 할 거냐. 자, 이제 우리가 파일 개방 모드가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파일 개방 모드를 갖다가요, 예를 들어서 파일 접근 모드는 write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모드를 t로 한다. 자, 그럴 경우에요. 자, 두 번째 인자를 어떻게 전달을 하셔야 되냐면 바로 W와 T를 묶어서 문자 열을 만드셔서 인자로 전달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WT라는 문자열을 전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기다가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a.txt라는 문자열을 전달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a.txt라는 파일을 갖다가 읽기 모드로 열겠죠. 그런데 이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a.txt라는 파일을 아예 만들어서 텍스트 모드로 오픈을 할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파일 접근 모드 총 몇 개 있었냐면 6개 있었죠. 데이터 입출력 모드 2개입니다. 그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드의 개수는 총 12개가 된다는 것도 더불어 여러분들 계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fopen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것이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의 어떤 특성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일 접근 모드와 데이터 입출력 모드를 묶어서 파일 개방 모드를 완성시키는 거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이 그림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fopen 함수 호출될 때 리턴되는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의 포인터,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파일이라는 구조체 포인터를 알려면 파일이라는 구조체가 도대체 뭐냐,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가 무엇이냐, 이거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조금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fopen 함수로 호출하면서 자, fopen 함수로 호출하면서 a.txt라는 이름의 파일을 갖다가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뭐 개방하는 그 파일 오픈 모드는 write의 텍스트 모드로 자,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일단은요, a.txt라는 파일이 뭐 기존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갖다가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이 파일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뭐 쓰건 읽건 아무튼 뭐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뭐 write니까 쓰기만 하겠네요. 뭐 아니면 R이라고 썼다라고 하면 읽기로 어떤 읽고 쓰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요걸 바꿔주면서 가능할 거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요, 중요한 거는 어떠한 모드로 파일을 갖다가 생성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일을 갖다 개방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리드를 하든 라이트를 하든 아무튼 이게 바이너리 모드든 텍스트 모드든 내가 개방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개방을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그 ANSI 표준에서는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일이라는 이름의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체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파일 구조체의 변수. 자, 얘에 어떤 멤버들이 존재할지 지금 궁금하시죠? 일단은 그거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사실은 파일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만든 다음에, 내부적으로 만든 다음에 얘에 대한 멤버를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여러분들이 개방해달라고 요구한 a.txt 파일에 대한 정보를 파일 구조체 변수에다 채워줍니다. fopen 함수 호출됐을 때, 이 함수 호출했을 때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파일 구조체 변수를 갖다가 딱 보시면은, 자, 얘는 무엇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즉 a.txt라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가 이 안에 채워질 겁니다. 이러한 구조체 변수를 만듦과 동시에 얘에 대한 정보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포인터로 리턴을 해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요. fopen 함수 호출하면서 이렇게 인자를 전달합니다. 리턴되는 대상이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파일 구조체 변수, 즉 a.txt 파일에 대한 정보로 채워진 파일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가 리턴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리턴 타입이 파일 구조체의 포인터입니다. 자, 요거를 참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사실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a.txt라는 파일에 접근을 할 때요, 매번 이 이름 쓰지 않을 겁니다. 아유,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a.txt에다가 데이터를 쓴다. 그럴 때마다 이 a.txt라는 이름을 계속 끌고 다니지 않을 거라고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거냐면은 바로 이 파일 구조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저하고 이미 한번 공부한 사실 함수죠. 조금 일찍 도입을 하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fpdes라는 함수 있죠. pdes라는 함수와 달리 f자가 붙으면 어떠한 기능을 지닙니까? 데이터를 입출력할 목적지를 갖다가 지정해 줄 수 있다라는 특성을 지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목적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stdout을 인자로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stdout을 인자로 전달할 경우에는 콘솔이 목적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로 데이터가 출력이 됐는데, 어떤 다른 스트림을 나타내는 정보를 첫 번째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다가요, 파일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한다. 예를 들어서 얘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fopen 함수는 무엇을 하냐면요, 내부적으로 자, 파일 구조체 변수를 쫙 봅니다. 이 포인터가 전달됐으니까 접근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찾아내냐면, 내가 실제로 데이터를 갖다가 출력해야 되는 영역이 a.txt라는 파일이구나. 그러한 정보를 얘를 통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전달된 데이터를 바로 이 텍스트에다가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또 제가 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든 언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파일 구조체 변수를 참조를 하시면 얘가 어떠한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즉, 얘는 a.txt라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출력할 때 얘를 아주 적극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a.txt라는 이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txt를 갖다가 read 모드로 읽었어요. 근데 a.txt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예를 들어 a, b, c입니다. 자, 근데 여차저차해서 a라는 문자 읽어드렸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프로그램상에서 문자 읽어드리면 또다시 a라는 문자 읽어드리면 안 되겠죠. b라는 문자 읽어야 되겠죠. 자, b라는 문자 읽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C라는 문자 읽어드려야 될 거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데이터를 읽어드렸을 때 얼마만큼 읽어드렸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야지만이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 있겠죠. 바로 그러한 정보들도 파일 구조체 변수에 들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파일을 갖다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읽으면 안 되겠죠. 왜? 파일은 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끝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읽어버렸다. 그럼 엉뚱한 데이터가 읽혀드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파일의 끝까지 읽어드렸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파일의 끝까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러한 정보들도 역시 파일 구조체 변수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출력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파일 구조체 변수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은 그 중에 일부는, 그 데이터의 일부는 시시각각 변경된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읽고 씀에 따라서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는, 이거 아직은 사실은 좀 여러분들에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보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얘에 대한 정체, 얘가 왜 필요한 것이며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더불어 fopen 함수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파일 구조체 포인터, 이것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뭐냐면 파일 구조체의 멤버 있죠. 파일 구조체 변수의 멤버는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입출력 함수를 통해서 혹은 파일의 끝을 확인할 수 있는 함수들을 통해서 간접
접근해서 참조를 하는 겁니다. 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구조체의 멤버가 무엇이 있고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개념적으로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파일을 열었으면은 닫아주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무얼 전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그림 조금 더 제가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서 a.txt라는 파일을 열었을 경우에 얘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파일 구조체 변수에 대한 포인터를 반환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a.txt라는 파일을 갖다 닫겠다. 그러면은요. a.txt라는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파일 구조체 변수죠. a.txt라는 파일에 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파일 구조체 변수입니다. 얘를 인자로 전달하시면 돼요. 엄밀히 따지면 얘의 포인터죠. 그러면 fcross 함수는요. 얘가 딱 이 구조체를 참조를 합니다. 구조체를 봤더니 얘는 어떠한 그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a.txt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구조체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확인해요. 그리고서는 fcross 함수는 얘를 닫아줍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근데 파일을 닫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떠한 의미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파일 상위에 놓여 있는 자, 요 다리 있죠? 이 스트림을 갖다가 완전히 끊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끊는 작업 중에는요, 어떤 작업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이 파일 구조체 변수 더 이상 필요 없죠? 자, 이것도 반환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리소스라고 얘기를 하죠.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어떤 이러한 리소스들을 이제 메모리상에서 해제해버리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억하실 거는요. 스트림이 놓이면, 전 이건 여러분들에게 21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스트림이 놓이면은요. 무엇이 만들어진다고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영역에는 그 스트림의 끝에 버퍼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일이 종료가 되면 스트림이 반환되기에 앞서서 이 스트림에 존재하는 그 끝에 달려있는 버퍼도 이 플러시 된다라는 거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일을 닫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갖다가 다 한 다음에 그 리소스를 해제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fcross 함수예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파일도 크로즈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오픈했으면 명시적으로 크로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파일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여러가지 작업한 다음에 파일을 크로즈 해주게 되겠죠. 그 어떤 순서를 요걸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일련의 어떤 그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겁니다. fopen 함수라고 있네요. 그죠? 자, test.txt라는 파일을 열겠다라는 겁니다. write text 모드예요. 그죠?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하면 만들 것이고, 있다라고 하면 덮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리턴된 리턴 값을 비교해 보는데 만약에 파일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null 포인터가 리턴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 바로 입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입출력이 끝났습니다. 뭐합니까? 파일을 종결해줘야 되겠죠. 종료해줘야 될 겁니다. 닫아줘야 될 거라고요. 파일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참조해서 그 변수가 가리키는 test.txt라는 파일을 종료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좀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그냥 파일을 닫아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파일이라는 구조체의 변수 그것을 참조해서 종료하게 된다라는 그 그림 그려드린 거 있죠. 지금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그림 지워졌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렸던 그 그림 남아있으면 참 좋은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려드렸던 그림 여러분들 참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지금 진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입력하는 방법,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을 오픈하는 방법 알아요. 파일을 종료하는 방법도 알아요. 파일의 오픈이 의미하는 바도 알아요. 파일을 크로즈한다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압니다. 그 사이에 파일을 갖다가 오픈했으면 데이터를 입출력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 입출력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